8월 12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지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바쁘신 걸로. 2부에는 기륜형 한겨레 논소리원 출연합니다. 예, 뭐 한마디 하시려고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말을 막 아닙니다. 예, 사회 잘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아서요.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당원 투표가 시작됐고요.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가장 많은 당원이 포진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 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TV 토론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초접전 양상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일부에서는 대세가 보인다, 어떤 흐름이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역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지역은 이렇더라도 좋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호남 소식도 좋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흐름은 잡힌 것 같아요. 예. 대표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예. 역으로 정청래 후보 쪽도 만만치 않다. 예. 잘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예. 호남 결과가 나와 봐야지 누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이 아까 이제 원래 전당대회가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원래 전당대회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생이라든가 경제, 국정의 운영 이런 것들을 많이 밝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당내 이슈로 매몰되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마케팅 열심히 하고 경영을 열심히 해서 회사의 실적을 올려서 난 진급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회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동문회 열심히 다니고 예. 줄 잘 서고 담배 피면서 뒷담화 잘 까고 예. 사람들 잘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급하면은 회사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네요. 지금의 전당대회를 좀 그런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한나 변호사님은 네. 서울의 지역위원장으로도 계시잖아요.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전당대회 얘기 자체는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치열하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또 많은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안 하는 많은 당원들은 아까 우리 박지현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던 민생 얘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너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좀 후반부 연설부터는 좀 우리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송합 얘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 또 이제 서초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이제 주식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전대가 결국은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예. 묻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좀 그 있습니다. 전화 오는 내용은 대체로 네.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둘 다 있고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서울 경기 특히 이제 서울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호남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박지영 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서울의 민심,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서울이 특히나 밖에서 보기보다 안에서 이야기 나눌 때는 진성당원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분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세제 정책에 비판적인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또 결집도도 높다라는 평가들도 좀 근데 이게 나오나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게 정청래 후보는 좀 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데 좀 더 강한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오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제 정책은 이게 좀 개혁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이른바 지지율이 빠졌어요. 예, 아이러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려고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요. 예. 근데 왜 이 논리가 성립되느냐 예.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반대가 있는 사람들이 제법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갖는 분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 당원이 아니거나 네. 아니면 국힘을 지금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확연하고 이렇게 그렇죠. 표현이 네. 되는 거고 사실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정신적인 고민과 혼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하고 싶지만 예. 그래도 우리 정부, 우리가 세운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도 주류가 많죠. 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1년 차에 이러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지금 이 부동산 문제나 세제 개편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너무 꿈꿨던 주식에 대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 문제를 변동성이 큰 문제. 잡아줬으면 예. 좋겠다. 예. 그러니까 즉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 마음으로 정청래를 뽑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그거에 대한 목소리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돼요. 당원들은 너무 걱정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결이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후 전당대 이후의 당 대표도 제대로 좀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게 전당대회가 예. 당원 민주주의냐 아니냐 보안 수사권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구도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민생 경제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세제 예.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라면은 이게 앞뒤가 모순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국정 지지도도 올라가고 예. 당정 관계도 제대로 복원되는 좋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의 구도 자체가 애초에 잘못 짜여졌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뭐 이 구도를 누가 어떻게 짜서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뭐 책임 소재를 가린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뭐 그렇죠. 모두 후보들도 책임져. 그렇고, 예. 후보들도 그렇고 당원 지지자들도 다 예. 공동 책임인 거죠. 공동 책임인 것이고요. 네네. 예, 좋습니다. 그럼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가 누적 득표로 따져 보면 1.48%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표수로 봐도 굉장히 박빙이고요. 이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가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안정되면 살고 흔들리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잡았고요. 정청래 후보는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집중하고 있고 광주 바닥 민심은 정청래다. 뭐 애초부터 정청래 후보가 일정이 공개되지 않을 때는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정도였고 그만큼 바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렇고 연일 메시지로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구도 말씀하셔서 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메시지가 담긴 의미들이 또 구도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해서 전략적인 포지셔닝도 보입니다. 대세론도 읽혀지고 언더독의 느낌도 좀 나고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거티브도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메시지 말씀. 예. 근데 뭐 예. 그 두 사람 다 낼 수 있는 메시지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닥 민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결국 여론조사에서 다 보여준다. 여론조사와 언론의 그 양에 따른 키워드 분석, 빈도 분석이라고 하죠. 이거의 그 실질적인 통계치지 손 잡아 보니까 뭐 손 잡는 뭐 힘이 달라. 그거는 저기 뭐야 이 그 과학적 이 선거운동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저는 호남도 이미 전략적 판단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김민석 후보가 3대 메가시티를 강력하게 이제 그 주장하는 이런 네.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민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 당내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예. 수도권 민심은 좀 출렁이는 것 같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미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좀 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 중에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 민심과 관련돼서는 판이하게 좀 다른 상황으로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전체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1위와 2위인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박빙인 게 이제 에이스리서치고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서는 게
리얼미터다. 뭐 흔히 이제 구라미터라고도 말씀하시죠. 리얼미터가 훨씬 예. 저는 신뢰합니다. 요즘 들었어요. 근데 수도권 민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물론 이제 표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도 그렇겠지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 것도 수도권 지금 출렁이 어디 있어요? 예. 그 가장 큰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지율이나 부동산 그렇게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민석 후보는 전북 일정 소화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할 만큼 전북과 수도권 동시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청래 후보는 어제까지 이제 호남 일정 완전히 100% 소화를 하고요. 오늘은 오전 지금 이제 9시 40분이니까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을 때 김한나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아까 이제 메시지 말씀도 좀 드렸는데 후보들이 좀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잠시 말씀하셨지만 지역 민심 좀 어떤지 특히나 이제 서울 경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뭐 그 말씀도 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후보들이 내는 메시지가 자기를 지지하는 표들을 더 공고히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상의 확장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막 그 바닥 민심이라는 게 막 어느 정도로 막 와 거부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환호하고 좋아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느 후보가 가도 환영해 줄 것 같아요. 막 특별히 뭐 지금 우리가 같은 당원에서 같은 당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더 열어봐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남에서 이겨야 된다. 확실히 이기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이제 전략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의 바닥 그러니까 지금 더 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 메가 프로젝트 말고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수도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민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무당층 민주당과 아예 그냥 일반 국힘 성향의 이제 아니면은 중도에 있는 그냥 국민과는 정말 전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ARS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원들의 이제 선택은 좀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 그것만으로 이재명 대통령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막 붕괴되거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론조사 한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당 지지율은 40한 2, 3% 꾸준히 나와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40% 중반대까지 간 것도 중반대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지 안 하고 끊었을 수도 있는 거야. 즉 민주당 당원 내에 친명과 친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쪽 일부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안 누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우리 여당 전체가 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고위원 선거인데 최고위원 선거가 3대 2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최민희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면서 이성윤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친청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정청래 대표 주도하에 공천을 했잖아요. 지방의원들 중심으로 밑바닥 조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누구 찍어라 누구를 찍어라 오다가 먹히는 거예요. 뭐 특보가 8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투표하는 것과 여론의 향배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이 큰 이 지지층들의 차이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여론의 향배에 따라 유동성이 큰 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세제 문제로 서울의 지지율이 출렁이면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